봅시다. 오늘은 에코더 비기너 콘테스트 185가 있었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그 에코더 콘테스트에 참가를 했는데 전 좀 당황스러웠던 게 분명히 전 다 풀었는데 왜 648등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혼란스러웠지만 뭐 빨리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제들은 조금 평이한 편이었고 E랑 F에서 조금씩 난이도 점프가 있었는데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ABC 프리퍼레이션부터 봅시다. 자, A번 문제는 숫자 4개가 주어져요. 그게 각각 100점, 200점, 300점, 400점짜리 문제를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때 에코더에서 컨테스트를 한번 열려면 A1이 그러니까 100점짜리 한 개, 200점짜리 한 개, 300점짜리 한 개, 400점짜리 한 개 그렇게 4개의 문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A1, A2, A3, A4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회를 몇 개 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A1부터 A4까지는 100 이하의 양의 정수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4개 입력받아가지고 제일 작은 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왜냐면 한 번 하려면 이거 4개를 1씩 깎아야 되고 넷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더 이상 대회를 열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 간단하다. 정말 짧다. 문제가 짧으니까 좋다. 다음 문제 B. 스마트폰 에딕션.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한데 타카하시의 스마트폰이 전기 용량이 NmAh래요. 그러니까 용량이 처음에 N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N짜리 다 충전돼 있는 건전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정수 시간 사이마다 0, 1, 2 이런 정수 시간 사이마다 그러니까 0.1, 1.5, 2.5 이렇게 사이마다 배터리가 1씩 닳는데요. 그리고 타카하시는 처음에 시간 0에서 시작해가지고 집에 돌아올 땐 시간이 t인데 그 사이에 카페를 들르는데 카페에선 AI부터 BI까지 AI, BI는 각각 정수고 AI부터 BI까지의 시간 동안 카페에 들러있는데 카페에 들러있는 동안에는 배터리가 소모되는 대신에 배터리가 시간당 1씩 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배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좌표계에서 배터리가 그냥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 구간에는 카페에 있다. 그러면 이 구간 동안에는 이렇게 증가하고 카페에 있던 시간이 끝나면 이렇게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당 1씩 내려가거나 아니면 시간당 1씩 올라가거나 두 가지의 변화를 보인다는 거죠. 이때 타카하시의 휴대폰이 배터리가 0이 되는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0이 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언젠가 0이 되는 일이 존재하느냐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카페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얼마 보내고 그런 걸 실제로 돌려봐서 0 이하가 되는 시간이 존재하느냐를 따지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거를 시간을 하나하나 다 세기에는 조금 시간 제한이 좀 크거든요. 10의 9제곱이면 여기까지 루프를 돌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m이 1000 이하인 거를 통해서 이 카페에 있다가 저 카페에 있는 사이 그리고 카페에 가기 전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번에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m은 1000이니까
그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총 2000번 정도 등장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의 카페에 들어갈 때까지 배터리가 떨어지고 B1의 카페에서 나올 때까지 배터리가 오르고 A2까지 배터리가 내려가고 B2까지 배터리가 오르고 그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그 사이 시간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 모든 줄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서 중간에 0이 되는 일이 발생하면 NO, 발생하지 않으면 YES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그 0이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0 밑으로 내려가만 하는 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히 0을 찍는 경우에도 안 돼요. 뭐 그거 정도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으로 요드심페라 이 문제 뭐였지? 그 어떤 길이가 L인 막대기가 있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11개의 빗금을 그어가지고 12개의 조각으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금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12개로 나눈대요. 이렇게 12개로 나누는데 이 하나하나 나누는 거를 정수 좌표에서만 나눌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정수 좌표 그 어떤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 정수 좌표를 몇 개나 찍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11개를 찍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는 건 만약에 여기 예제로 나오는 12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12개짜리 사이사이에다가 그 금을 하나씩 긋는 딱 한 가지밖에 없고 13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빼고 다 금을 긋는 이런 식으로 총 맨 앞에서부터 12가지의 그 금을 긋거나 긋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금을 긋는 경우랑 금을 긋지 않는 경우를 조합을 해가지고 총 11개의 빗금을 그려서 12개로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 문제의 디스크립션에 따르면 L이 200 이하일 때는 2의 63제곱 이하라는 게 보장이 돼 있다고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단 64비트 정수형을 쓰는 걸 생각을 해두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DP로 접근을 하는 게 모드 없고 친절 그러게요. 사실 모드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칸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왜 지웠지 나 방금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 칸까지 봤을 때 금을 몇 개 그었냐를 가지고 숫자를 쫙 늘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금을 1개부터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금을 여기까지 오면서 금을 몇 개 그어놨냐라는 게 0개부터 11개까지 이렇게 여기 한 칸 한 칸마다 11개씩 이렇게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0,0을 1로 시작해요. 왜냐면 맨 앞에 여기까지 봤을 때 금을 하나도 안 긋는 경우가 딱 한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앞쪽에서 금을 긋는 경우와 금을 긋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기의 값은 그 여기의 값 더하기 여기 값. 그러니까 이 배열을 그 A라고 하면 A의 여기가 I고 여기가 J라고 하면 I, J는 A의 I-1번째. 그러니까 그 앞칸에서 금을 하나 더 그은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J-1이라는 건 그 위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금을 하나 더 그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A의 I-1 그 앞칸에서 금을 더 안 긋고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 방법으로 여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1, 0, 0, 0, 0, 0, 0 이렇게 그 맨 끝줄만 이렇게 채워줘 놓고 나서 이 점화식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이 전체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했을 때 금을 11개 긋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를 찾을 수가 있죠. 맨 마지막까지 왔을 때 금을 11개 긋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그거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점화식대로 그 테이블을 채워가면은 이 칸에는 금을 11개 그었고 여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칸까지 진행한 값이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때 경우의 수가. 여기서 우리는 2의 63제곱보다 큰 수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장이 돼 있으니까 롱롱 인트로 배열을 만들어서 이 식을 채워가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제가 문제 풀 때 했던 조금 더 좀 덜 다듬어진 해법은 이게 시간이 12 곱하기 n이 걸리거든요. 지금 이 해법이. 제가 대회 중에 했던 건 12 곱하기 n 제곱짜리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i-1에서 모든 이전 번을 다 가져오는, 그러니까 여기를 구할 때 이 부분을 다 가져오는 식으로. 근데 이 부분을 다 가져오는 거랑 이 부분을 가져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거니까요. 1-1 추스 11을 출력해도 되냐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약간 곱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오버플로우가 나올지도 몰라서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의 63제곱까지 나온다는 거를 여기선 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200을 넣으면 이 값이 몇이냐? 몇 글자야? 뭐 그렇게 길진 않네요. 18글자면 3 곱하기 10의 17제곱 정도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근데 이게 되게 입력을 빡빡하게 넣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롱롱 인트 맥스 근처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곱셈으로 구하려면 롱롱 인트를 넘는 경우도 가끔씩 생기거든요. 정말 문제를 독하게 마음 먹고 내는 경우에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풀어도 돼요. 이 문제는 10의 17제곱 정도밖에 안 가니까. 3 곱하기 10의 17제곱 정도까지밖에 안 가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모드가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 다음으로 듀오데셈페라가 방금 그 문제였고 스탬프
스탬프는 조금 그 발상이 필요한데 그 발상을 한 다음에는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스탬프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 n개의 스퀘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각형이 n개가 있고, 그 사각형에 1번부터 n번까지가 아니라 그 n개 사각형 중에서 그 A1번부터 AN번까지 그 사각형 중에 일부를 선택한 거예요. 일부를 선택해서 파란색으로 칠을 해놨대요. 그리고 그 파란색으로 칠하지 않은 곳은 빨간색이래요. 이때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K라는 정수를 하나 잡아요. 그 정수를 하나 잡아서 그 여기 그 위에다가 도장을 찍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도장을 찍는 작업이 뭐냐면 그 넓이가 K인 어떤 그 흰색만 있는 구간을 골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면은 그 이런 식으로 그 사각형이라고 했지만 전 원을 그리는 게 더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사각형으로 합시다. 생각이 바뀌었어. 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인 게 있죠. 근데 스탬프라는 건 그 이런 식으로 그 K는 3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흰색인 구간만 잡아서 이 흰색인 구간을 전부 빨간색으로 칠한대요. 근데 처음에 스탬프를 이렇게 K를 잡아 놓으면 그거를 그 스탬프 잡아 놓은 걸 바꾸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을 칠하려면 스탬프가 2 이하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3으로 잡았으면 이렇게 되면 못 칠하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탬프를 K를 3으로 잡을 게 아니라 K를 2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이렇게 칠한 다음에 남는 부분을 이렇게 칠하는 게 그 제일 빠르게 칠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K를 잡아가지고 그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는 획수를 최소화하고 싶대요. 그때 그 어떻게 했을 때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횟수를 최소화했을 때 몇 번 찍는가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 그 들어오는 파란색들은 정렬이 돼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렬을 해놓고 시작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란색들이 이런 일단은 이 스탬프를 파란색이랑 파란색 사이 이 구간들에 찍는 거죠. 그럼 이 파란색이랑 파란색 이 구간들 여기를 A, I라고 하고 여기를 A, I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빨간색으로 칠할 수 있는 그 구간 길이가 A, I 플러스 1 마이너스 A, I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구간의 길이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칸 떨어져 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칸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각각의 구간이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란색들 리스트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들 사이사이에 어떤 구간들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사이즈가 몇인 구간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맨 첫 부분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첫 부분도 빨간색으로 칠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조금 괜찮은 트릭이 맨 앞에다가 가상의 파란색을 하나 추가하고 맨 뒤 여기다가 가상의 파란색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 사이에도 뭐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도 파란색이 있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편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맨 앞에 0 하나 추가하고 여기에 n 플러스 1 하나 추가하고 해가지고 이 a라는 배열을 한번 정렬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 구간들만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2, 2,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어떤 파란색 구간
들로부터 파란색 좌표들로부터 우리는 칠해야 되는 구간들의 크기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n이라는 크기 제한, 10의 9제곱이라는 이 크기 제한을 그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m개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구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구간들 중에는 파란색이랑 파란색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크기가 0인 것도 나와요. 그러면 그 0은 그냥 여기서 잘라주면 돼요. 왜냐면 0은 칠할 필요가 없으니까. 0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2, 3이라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구간을 칠할 때는 이것들 중에 최소값으로 칠해야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이것들의 최소값으로 칠해야 이 구간 크기를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간이 2, 3이 있으면 그 K는 2를 해야 된다는 걸 앞에서부터 구간을 쫙 훑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K는 2로 이걸 구간을 칠하는데 구간 하나를 칠할 때 얼마나 얼마나 여러 번 해야 되는가는 이 배열을 B라고 하면은 K B를 I를 K로 나눈 거에 실링만큼 그러니까 나머지를 받아 올린 만큼 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온전히 K는 몇 가지고 칠하려면 이만큼 횟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출력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또 아까 얘기했던 주의해야 되는 0이 뭐냐면 만약에 이거랑 이거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서 0이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K는 0이 돼가지고 크기가 0인 구간을 칠해야 돼서 디바이디드 바이 제로가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크기가 0인 구간은 칠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비배열을 만들 때 아니면 이 값을 계산할 때 0은 중간에 자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 D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이 사이사이 구간들의 크기를 배열 B로 만들어서 이 배열 B에서 B의 원소 중에 제일 작은 값인 K를 만들고 그 K를 통해서 우리가 칠하는 횟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참가자들 B가 공집합일 때 그렇죠. 터지죠. 그러면 어떻게 풀었었지 내가. 그러니까 전 이렇게 K를 처음에 가상의 값을 주어놓고 시작했는데 이거를 막 B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넣어버렸다 그러면 터지겠죠. 근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은 파란 구간이 n이 1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란색으로 칠해도 아까 했던 것처럼 맨 앞 맨 뒤에다가 더미를 넣어 놓으면 크기가 0인 구간들이 되는데 뭐 여기서 어떻게 잘 하면 안 터지고 n은 m일 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터질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거는 디버깅을 잘 해야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시퀀스 매칭. 이 문제도 아까 문제 C랑 비슷한 느낌의 DP인데요.
이 문제는 약간 정의가 복잡한 DP예요. 어떤 A라는 숫자 배열이 있고 B라는 배열이 있는데 그 A에서 그 몇 개를 지워서 그 A'이라는 배열을 만들고 B에서 몇 개를 지워서 B'이라는 배열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A'이랑 B'이 원소의 크기가 같을 때까지 그 지우는 작업을 해요. 그 지우는 작업을 하고 나서 A'이랑 B'의 원소를 각각 비교를 합니다. 각각 비교를 해서 다른 거 개수를 세서 그게 Y예요. 그리고 X는 그 아까 A', B' 만들 때, 그러니까 원소를 지울 때 그 지운 개수의 총합이 X고, 그리고 Y는 그 하나하나 1대1 비교를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비교를 해서 다른 것들 개수가 Y.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1, 3, 1, 3, 1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는 맨 뒤에 있는 3 하나만 지우면 그 1, 2, 1, 1, 3, 1이 되고 중간에 하나만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지운 거 하나 그리고 하나 다른 거 이렇게 총 2개가 다르게 그 x 플러스 y가 2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x 플러스 y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 최소화한 x 플러스 y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nm이 각각 1000가지고 ai, bi는 좀 클 수도 있지만 별로 상관없고 이건 더하지 않고 비교만 하니까. 그리고 정수로만 입력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 나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 그냥 이거를 떠올리기는 좀 쉽지 않고 그 LCS라는 그 DP 쪽에 되게 그 고전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 longest common substring이라고 그 어떤 그 S 그 스트링 두 개가 들어와서 S1이랑 S2가 들어올 때 그 S1이랑 S2의 그 공통된 서브스트링 제일 긴 공통 서브스트링 그러니까 양쪽 모두의 서브스트링이면서 제일 긴 스트링을 만드는 게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시간이 S1 곱하기 S2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LCS를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그 이전에 경험이 없으면 공부를 한번 해 오시면 접근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베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설명을 하면은 일단 LC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한쪽에다가 A, B, C, A, C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맨 앞에 더미 하나 이렇게 놓고 여기 한 칸 있고 이 칸이 서로 같으면 그 서로 양쪽 위에서 그 플러스 1을 해서 가져오고 그 서로 같지 않으면 왼쪽에서 가져오거나 위쪽에서 가져오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이런 점화식을 짜게 되죠. 이 문제를 푸는 점화식도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점화식 같은 경우는 이걸 여기까지 그리고 이걸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최소 값을 구하는 식으로 바꿔 쓰게 되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1, 2, 1, 3, 1, 3, 1 이런 식으로 아까 LCS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면 0, 아니, 또 좀만 0, 1, 3, 1 여기 더미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그냥 오른쪽이나 아래로
코스트를 플러스 1 해서 진행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 글자를 지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 2, 3, 4가 됩니다. 그러면 1, 2, 3.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을 할 때 서로 이거랑 이거랑 글자가 같으면 그 코스트 0으로 대각선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0이고 이렇게 서로 글자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아니면 위쪽에서 둘 중에 작은 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는 플러스 1을 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글자를 지워서 가져가는 게 아래쪽이나 오른쪽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글자들을 채워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위에서 가서 1코스트로 오는 이런 연산이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은 좀 점화식이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이러면 A, I, J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아니 네 가지 중 하나인 경우 하나 아니까 A, I-1 글자를 지우지 않는 경우죠. J-1에서 플러스 0 if S1i는 S2j 1 else 이렇게 나오고요. 맨 위쪽 식이. 그리고 아니면 A I-1 J 플러스 1 또는 A I J-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 나온다는 걸. 이건 되게 복잡한 점화식이거든요. 이건 꽤. 근데 이거는 아까 언급했던 LCS는 다른 거지. LCS를 푼 적이 있으면은 그 점화식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게 그렇게 엄청 못할 일은 아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대로 이 테이블을 채워서 마지막 칸에 있는 숫자를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LCS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고 보는 걸 저는 권장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여기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면 훨씬 풀기 좋은 훨씬 풀기 쉬운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를 LCS에서는 최대 길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최소 코스트를 구하는 식으로 어떻게 변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 점화식을 만들고 점화식대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토리얼 어떻게 풀지? 에디토리얼 아직 없네. 저는 이걸 풀었던 게 아까 점화식대로인데, 그러니까 아랫줄 오른쪽 줄을 쫙 채워놓고, 그리고 특정 값에 대해서 대각선에서 올 수 있으면 넣고, 그리고 대각선에서 안 오면 왼쪽이나
위쪽에서 플러스 1 또는 그 대각선에서 플러스 1을 하는 식이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일단은 좀 DP에 익숙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많이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DP를 네, 잘하면 돼요. 그 다음인데요. F번.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나요? 이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세그먼트 트리가 있어요. 세그먼트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이 문제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좀 이따가 제가 어떻게 접근했는지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세그먼트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세그먼트 트리가 뭐냐면 그 구간, 그러니까 그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의 합 또는 뭐 어떤 연산의 결과, 여기선 X5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A번째부터 B번째까지 전부 X5를 하면 몇이냐, 이런 쿼리를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주는 세그먼트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쿼리가 들어오고 몇 번째 칸을 이걸 바꿔라, 이런 쿼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전부 익스클러시브 OR을 하면 몇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t는 1은 값을 바꾸는 거고, t는 2는 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더했을, 그러니까 그 익스클러시브 OR 했을 때 그게 몇이냐라는 걸 구하는 게 t는 2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그 쿼리가 30만 개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쿼리가 들어오는 대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찍었을 때 그 값이 몇인지를 출력을 하면 되는데, 네, 그냥 세그먼트 트리를 구현하세요. 세그먼트 트리를 구현해서 그 몇 번째 값을 바꾸는 연산을 하고, 그리고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구하는 연산을 그 로그 n만에 할 수 있거든요.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전부 익스클러시브 오어 하는 연산을, 그거를 구현해서 넣으면 돼요.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저 코드 이게 다예요. 이거 그러니까 심지어 전 그냥 한번 심심해가지고 레이지 되는 그 레이지 프로퍼게이션이 되는 세그먼트 트리를 썼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앳코더 라이브러리예요. 앳코더 라이브러리는 그 앳코더에서 배포하는 라이브러리인데, 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데 매번 구현하기 귀찮고 오래 걸리는 그런 자료 구조들을 직접 그런 자료 구조들의 구현체를 제공하는 게 이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이 에코더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에코더에서는 그 세그먼트 트리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공개를 하고, 그거를 그 에코더 시스템 내에서 에코더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해가지고 직접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냈던 F 코드가, 저도 에코더 라이브러리를 에코더에 써본 게 처음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그 에코더의 레이지 세그 트리라는 헤더를 이렇게 인클루드 했는데, 이게 그 에코더 라이브러리의 헤더인데, 이 에코더에서는 이걸 넣은 입력 제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에코더 라이브러리의 그 레이지 세그먼트 트리를 여기 라이브러리 설명을 보고, 그 설명에 따라서 그
생성자를 실행을 하고 여기 있는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레이지 세그먼트 트리를 구현을 해서 그 뭔가 값을 바꾸고 그리고 거기서 몇 번째부터 몇 번째 값까지 익스클루시브한 걸 출력해라라는 쿼리를 넣고 그런 거를 그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 문제 이게 그 에코더에서 문제를 풀 땐 이 에코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에코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그 쓰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하냐면요. 보면은 뭐냐 여기 include 폴더 있잖아요. 여기 그 C++ 용 라이브러리인데 그 include 폴더에 에코더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 싹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코드를 짤 때 이렇게 에코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include 해서 코드를 짜고 돌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에코더에 제출할 때는 그걸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코더 이외의 것에다 제출을 할 때는 에코더 이외의 것을 제출할 때는 그 에코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이 익스펜더라는 그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코드를 넣으면 그 코드를 포함한 그러니까 그 특정한 코드를 넣으면 그 코드에 들어있는 그 에코더 라이브러리를 의존하는 부분, 그러니까 에코더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의존성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코더 라이브러리 그 구현돼 있던 게 이 코드에 들어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구현 부분이. 그렇게 코드의 구현 부분이 들어가고 나면은 다른 온라인 저지에 제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커맨드 라인 여기로 가서 여기 보면은 커맨드 라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소스 코드 뭐야 이렇게 조정을 하고 아니 저 파이썬 커맨드 라인에서 어떻게 실행하더라?
네, 그러면 이렇게 이 툴이 레이지 세그트리를 포함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이지 세그트리랑 인터널 비트를 인클루드를 해서 줘요. 그러면 이 combined.cpp를 열면 우리가 짠 코드에 에코더 라이브러리를 넣었던 줄이 빠져 있고 중간에 이 네임스페이스 에코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던 자료 구조가 이렇게 구현이 돼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부터가 우리가 짠 코드죠. 이렇게 에코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이 라이브러리 문서를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이거를 보고 조금 공부를 하고 이 예제 코드 보고 한번 예제 코드 보고 그리고 이 에코더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공부가 필요해요. 이게 근데 사실 직접 라이브러리를 짤 때도 비슷한 공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비슷한 오버헤드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코더 라이브러리 연습용 콘테스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그먼트 트리는 이렇게 연습해라라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쓸 수 있고 이미 대회 이전에 작성된 코드를 쓰는 건 가능하죠. 다른 컨테스트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되게 자주 쓰는데 구현하긴 싫은 것들이 좀 이렇게 주르륵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데스 하냐고요? 하데스 할까? 하데스 아니 하데스 근데 스위치 패치 언제 나오죠 도대체? 아니 PC는 벌써 몇 번 패치됐거든요? 아니 PC는 벌써 버그 픽스, 밸런스 수정 이것저것 패치가 많이 됐는데 스위치판은 아직도 이러고 발치고 그건 네가 알아서 풀어.